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엑스서베이라는 앱에서 제가 요전 시간에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연결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측정, 측정 중에 현황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현황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에 있는 상태, 현장에서 측정하고 싶은 점이라든지 또 선, 라인이라든지 면, 폴리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현장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도면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보통 측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수집된 도면을 화면에 띄워놓고 찾아가는 것을 측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측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들어가는 방법은 측정을 눌러서 현황 작업을 누르면 들어가고, 여기 데모 모드라고 써 있는 이유는 제가 설정해서 이거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좌표를 기록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날씨도 춥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데모로 이렇게 제가 가만히 있는데도 여기 커서 현재 위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맨 위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고정이라고 쓰여져 있죠. 고정. 그다음에 지연 1 이렇게 써져 있는데, 고정이라는 거는 RTK가 수신이 제대로 돼서 오차가 센티미터급으로 딱 고정이 된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 또는 부동, 유동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죠. 유동 상태는 요거보다 국토지리정보원 서버하고 통신은 되지만은 아직 그 자리가 확실히 잡지 않은 떠 있는 상태, 플로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되기 전에 DGNSS 또는 DGPS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유동보다도 정밀도가 좀 더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고, 아예 접속도 안 된 국토지리정보원하고 연결도 안 된 상태를 단독 또는 싱글이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지연 1 이러고 지연이라고 써있죠. 지연 1은 무슨 얘기냐면은 RTK라는 거는 A라는 위치에 현재 내 위치를 국토지리정보원 서버 또는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내 위치 좌표를 보내주면은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베이스 스테이션이 한 개인 경우는 그냥 RTCM 그러니까 보정신을 그냥 보내주고, 국토지리정보원 같이 기지국이 여러 개, 전국에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베이스 스테이션을 연결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가상의 점 세 군데,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그 기지국 세 군데 점을 측정을 해서 그 내 위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가상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쪽에 그 보정 정보를 보내줍니다. 이제 이게 한 단계 위죠. 우리가 사용하는 VRS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내가 위치를 보내면은 1초 만에 보정신을 탁탁 보내줘야 되는데 1초에 한 번씩 보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버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 또 내 쪽에서 또 통신이 잘 안 되거나 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기 핸드폰에 스마트폰이 잘 안 터져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스마트폰 데이터가 잘 쓰다가 데이터가 다 소진돼서 통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데이터를 못 보내주는 겁니다. 상대방에서 국토지리정보원 서버에서 못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받지 못하거나 이럴 때는 지연 1, 2, 3, 4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숫자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뭐 50, 60
그렇게 나오면 60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분 전에 보정 신호를 내가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차가 커지겠죠. 그게 이제 지연이라는 age 영어로 age라고 써요. age 나이 있을 때. 예. 그 다음에 위쪽에 H는 이제 수평 오차, V는 수직 오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 535, 839.745 이거 Y 19927 이게 이제 좌표 값입니다. 이 좌표 값은 여기 작업에서 요즘 맨 처음에 작업 이름을 정할 때 이곳에 좌표계 매개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좌표 값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에 의해서 요 좌표를 표시해주고 Z 76.12 뭐 13 이거는 고도값, 기준국 거리,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가상의 그 베이스 스테이션까지의 거리를 얘기하고요. 나침판이 있죠. 나침판은 맞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나침판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 맨 위에 마이너스 축소 플러스 확대 BG는 배경 색깔 검정색으로 바꿀 수 있고 회색으로 바꿀 수 있고 흰색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텍스트는 도면을 이렇게 뭐 하나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저 찍어 볼게요. 포인트를 찍고 이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텍스트 예를 들어서 DATA1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정해주거나 뭐 참고로 뭐 이렇게 그 캐드 도면상에 그 글씨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를 그거고 요 텍스트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눌러져 있으면은 누를 때마다 텍스트 입력을 해야 되니까 요거 빼놓으시고 그다음에 요 아이콘은 포인트 캐치라고 하는데 측설할 때 아까 PT1이라는 거를 찍었잖아요. 여기를 찾아가고 싶다 할 때 이걸 눌러서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여서 맞추면은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AR 뭐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기포가 바로 나오고 취소는 왼쪽 화살표를 눌러서 이전으로 가면 취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각형 지도 표시라고 되어 있죠. 꺽쇠.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네이버 지도 이런 게 보여집니다. 또는 뭐 지적도도 나오죠. 네이버 지적도도 확대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띄워놓는 게 편하면은 띄워놓으시고 없는 게 편하다 그러면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떡시루처럼 쌓여져 있는 거, 요게 이제 많이 쓰이는 건데 캐드 도면을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기를 눌러서 이 저장되어 있는 내 스마트폰의 어떤 특정 저는 요 위에 보시면은 그래서 작업 유형이 DXF-DWG 되고 여기 내장 저장 장치 1 도면 슬래시 지도 샘플 여기다 제가 이 도면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헌 가련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요. 불러오기. 왼쪽 화살표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그 백그라운드 없애볼게요. 없음. 이제 아까 안 보였던 캐드 도면이 보이죠? 이게 자, 여기서 요 캐치 여기서 포인트 캐치를 또 눌러서 목적지를 이렇게 정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만 이게 내가 가겠다. 이렇게.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선택이 잠깐만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인트 캐치를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빠져나가고 선택되는 게 없는 상태에서 포인트 캐치를 눌러서 요점을 찾아간다. AR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어느 방향인지 화살표를 보여줘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방향이 반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공기방울 모양으로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요 위에 나침판 속도 갭처럼 생긴 거 누르면은 이제 나침판 나오고 방향과 거리로 이제 표시해 주죠. X 누르고. 그다음에 취소는 다시 왼쪽 화살표 누르면은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요 밑에 요 기울기 빨간색 기울어진 게 요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 회사 제품은 현재 해당이 없어요. IMU라고 기울기 센서가 있는 그러니까 약간 기포를 똑바로 세워서 센터를 맞춰주지 않아도 측정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이제 IMU 센서라고 그 기울기 센서가 들어가 있는 장비들도 나옵니다. 그런 장비 쓸 때 그 장비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우리는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빼서 빨간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 A자 써 있는 거 요거는 내 현재 위치로 가는 겁니다. 현재 위치.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체 확대 표시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면은 내 위치, 도면상의 내 위치를 전체 화면을 보여줘요. 이거 누르면 전체 도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현재 내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쓰는 겁니다. 이거 언제 쓰냐면은 도면을 불러왔는데 설정을 잘못해갖고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중부 원점으로 설정을 했는데 작업을 동부 원점으로 만들어진 도면을 불러왔거나 또는 뭐 GRS 800 설정했는데 옛날 베셀타운처럼 만들어진 도면을 불러왔거나 그러면은 현재 내 위치를 눌러봤는데 그림이 안 맞잖아요. 이상하네. 여기 도면이 안 맞네. 도면이 안 불러워졌나? 이럴 때 이걸 누르면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탁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도면이 잘못됐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톱니바퀴. 톱니바퀴는 나중에 하고 여기 점 저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아까 기록한 점 포인트 찍은 게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요 연필 표시되어 있는 거는 라인을 여기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대를 해볼게요. 현재 이 라인은 현재 위치 하나를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점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점선이 나옵니다. 점선이 나올 때 두 번째 점을 기록을 하는데 현재 위치 기록해야 되고 이미 만들어진 곳, 이 점 저장소에서 PT3을 만들고 다시 지정을 해갖고 도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도면이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코너, 폴리라인, 폴리곤, 원을 만들어 볼까요? 원도 중심점에서 반지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설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고정이 돼야만 좌표를 기록해라 또는 오차가 0.05m, 5cm일 때 그거보다 작을 때 기록해라. 수직은 10cm일 때 그거보다 작을 때 기록해라. PDOP는 언제 또는 뭐 이런 거 지연 한도는 5초를 나는 더 작게 10초로 하겠다. 이런 거를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표시는 아까 첫 화면에 위에 여기 요 좌표와 경도, 위도, 그 다음에 고도 뭐 이런 걸 표시 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고 도구 모음에는 여기 지금 이쪽에서 또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도 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축소 확대 필요 없다. 그럼 뺄 수 있죠. 빼볼게요. 확대 축소가 위에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고 싶으면은 도구 모음에서 확대 축소를 이렇게 넣고 확인. 네, 이런 식으로 아이콘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포인트 몇 개를 찍었고 점 하나, 선 하나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는데 요것을 CAD로 내보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측량이 끝난 거죠. 그러면은 이전 메뉴로 들어갈 수 있는 좌측 화살표를 눌러서 작업에 들어가면은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이 점 저장소에 들어가면 아까 찍은 점이 있고 내보내기를 눌러서 작업명을 11 이런 식으로 만들고 포맷은 DXF 여러 가지가 있는데 CF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고 DXF로 내보낼 수도 있고 KML 구글 어스에서 사용하는 포맷. 근데 보통 많이 쓰는 GPX 그다음에 DWG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DXF로 많이 내보냅니다. 내보내기를 누르면은 그다음에 내보내기에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문자 크기 이런 거는 내보내고 봤더니 도면에 글씨가 뭐 너무 엄청나게 크다. 이럴 때는 요거를 축척에 따라서 도면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은 내보낼 수 있고요. 내보낸 곳의 위치는 저 위에 X 서베이 밑에 엑스포트라는 곳에 들어가 있죠. 다른 어플로 공유하기 이걸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메일로 해서 나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메일에 들어가서 받은 메일함, 여기 내게 쓴 메일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현장 DXF라고 이렇게 들어왔죠. 여러분 집에 사무실이나 집으로 가서 이걸 다운받아 갖고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황 작업에 다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측량이라고 하고 현황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시설물들을 그대로 이렇게 도면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엑스서베이의 요 측정 안에 들어가서 현황 작업에 들어간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보통 쓰는 게 뭐 점 측설, 캐드 측설, 라인 측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황 작업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은 현황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